안녕하세요. 프로페서 먼입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애플 같은 정말 큰 기업들이 왜 수천억 달러나 되는 돈을 자기 나라가 아닌 해외에 쌓아두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국제기업 재무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이 글쎄 1,0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해외에 가지고 있대요. 아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자기 나라로 안 가져오는 거죠? 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 답은 여러 조각으로 얽힌 아주 복잡한 퍼즐 같거든요. 세금 문제, 환율, 또 나라마다 다른 규제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사실 이게 구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2019년 자료만 해도 알파벳이 해외에 쌓아둔 돈이 무려 1,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5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돈을 밖에다 두는 데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아끼고 또 환율이 막 오르락내리락 할 때 생기는 위험을 피하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국제 재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알던 재무를 전 세계로 넓혀놓은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냥 지도만 커진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마다 쓰는 돈도 다르고 돈의 가치, 즉 환율도 시시각각 변하죠. 은행 이자율도 제각각이고 심지어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까지 다릅니다. 여기에 복잡한 세금 문제랑 정부 규제까지 딱 더해지면 이건 뭐 말 그대로 거대한 재무의 미로가 펼쳐지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ADR이니, 유로본드니, 교차 환율이니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솔직히 좀 머리가 아파요. 하하, 그쵸. 꼭 새로운 외국어 배우는 기분일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이 용어들이 바로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서 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기술 같은 거거든요. 자, 가장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건 몇 개부터 한번 쉽고 빠르게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는 ADR. 우리말로는 미국 예탁증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 투자자라고 해볼게요. 한국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은데 한국 거래소에 직접 투자하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겠죠? 바로 이럴 때 그 삼성전자 주식을 미국 증시에서 달러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예쁘게 포장해서 파는 상품, 그게 바로 ADR입니다. 그럼 해외 주식 보관증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해외에서 하는 콘서트 표를 우리나라 예매 사이트에서 쉽게 사는 거랑 똑같은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교차 환율은 또 뭔가요? 이것도 이름만 들으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요? 전혀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해외여행 갈 때 원화를 달러로 바꿨다가 그 달러를 다시 현지 돈으로 바꾸잖아요. 교차 환율은 그 중간에 달러를 끼워 넣지 않고 그냥 원화랑 유로화를 바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 둘 사이의 직접적인 교환 비율, 그게 바로 교차 환율입니다. 자,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유로본드와 외국 채권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핵심은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와 그 채권에 사용되는 통화가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가 일본에 가서 달러로 된 채권을 발행하면 국가 일본과 통화 달러가 다르죠. 이게 바로 유로본드. 반대로 일본 회사가 미국에 와서 달러로 된 채권을 발행하면 국가 미국과 통화 달러가 같죠. 이건 외국 채권이 되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위험을 관리하거나 규제를 피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하, 그럼 유로 통화는 이름 그대로 유럽의 유로랑 관련된 거 맞죠? 하하,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유로라는 이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유로 통화는요, 어떤 돈이든 자기 나라 밖의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면 다 유로 통화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돈 원화가 미국 뉴욕에 있는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 그럼 그게 바로 유로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가 런던 은행에 있으면 유로 달러가 되는 거고요. 와, 용어만 해도 복잡한데 그럼 이런 통화 문제 말고 또 다른 큰 위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재무라고 하면 엑셀 시트 위에 있는 숫자만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그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위험이라는 걸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 큰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정권이 바뀌더니 외국 기업 자산을 다 동결시켜 버리거나 세금 제도를 하루아침에 180도 바꿔버린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이런 정치적, 경제적 위험은 주식 차트를 분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변수들입니다. 결국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 있죠? 구글이 왜 그 막대한 현금을 해외에 두는가?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복잡한 세금, 환율,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위험까지 모두 고려한 최적의 전략인 셈입니다. 이제 국제재무는 단순히 거대 기업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촘촘하게 얽혀있는 지금 여러분의 돈은 국경을 넘을 준비가 되셨나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